마켓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최현준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시장 2060선 계속 3일째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51선에서의 멈춘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그널은 어떻게 발견을 할까요? 네,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속도 조절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50선을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정도 자리에서의 안정성은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코스피 시장의 속도 조절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만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긴 만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고, 앞으로 한 거래일로서 한 5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다라면은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한 2, 3일 정도가 더 유지가 좀 되고, 코스닥이 553포인트를 돌파시도를 한번 한 상태에서 한 555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또 상방 구조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자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저점이 어디 자리에서 좀 형성이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 하단이 이 정도 자리에서 형성이 좀 된다라면은 오늘 자리에서 저점을 좀 지켜내는 구조. 그러니까 코스피 자리 자체가 이 자리가 좀 지켜지는, 전저점 자리인 어디 자리에서 2050포인트 근방 자리에서 지켜지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면 상대적으로 내일장 정도가 조금 강세 구조를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내일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오늘 자리에서의 코스피 수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지지받는 형태라면 내일자리에서 만약에 상방 구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다시 먼저 움직여주느냐가 아마 또 단기간의 흐름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내일자리에서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도 조절 국면이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전문가님, 다음이 말씀하셨던 1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횡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관심 종목 봐주세요. 예, 일단 다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대 이제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이 좀 됐고요. 이제 이 자리부터는 저는 속도 조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한 이틀, 3일 정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구간에서 다음이 크게 활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속도 조절이 한번 들어오고 그래야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5만 원대가 정고점을 이제 넘어서고 신고가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신고가 자리에서의 속도 조절 정도는 거래일로서 좀 며칠 정도의 속도 조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월봉에서의 4월 봉이 4개 정도가 지금 양봉이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의 강세 구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보유자는 일단 속도 조절을 통한 움직임을 조금 견디는 구조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특히 화학주가 이번에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호석유가 지금 자리가 매도 자리가 내지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이탈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리에서 추세 자리를 갖다가 단기 트렌드 자리를 갖다가 한번 터치를 하고요. 어제 자리에서 단기 트렌드 터치를 하고 오늘 자리에서 추세가 살짝 깨졌습니다. 20평 근방 자리가 일단 트렌드가 같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 구조 형태 정도가 형성이 좀 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인 장기평을 빠른 속도로 강하게 못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윗방향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금호석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화학 섹터가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돌아나갈 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시장이 내일 자리에서 만약에 돌아나간다, 내지는 다음 주 초반 자리에서 돌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금호석유가 아주 빠른 속도로 92,500원대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윗방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번 시장의 반등에서 금호석유가 오히려 속도가 좀 느리고
뭐 단기적으로 한 92,000원대 정도에서 횡보를 계속적으로 준다라면은 일단은 뭐 시장 수익률 정도의 포커스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아직까지 화학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단 이 자리에서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평에 대한 지지력을 형성을 했고 다시 또 이제 반등을 다시 주는 모습인데요. 금호석유랑은 약간 틀리게 LG화학 같은 경우에 고점을 못 넘고 내려왔죠. 고점을 못 넘고 내려온 상태에서의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표치를 못 채우다 보니까 하락이 조금 얕고 60평에 잘 지지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학 섹터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줄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윗방향을 다시 풀어내줄지는 이번 반등에 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오면서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가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반등에서 화학주가 생각보다 약하다라면 종목 교체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 구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좀 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양봉 구조가 형성이 좀 되는 계속 그러한 형태에서의 고가 돌파, 그리고 또 금일 시장에서는 음봉으로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고가 돌파가 형성이 좀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고려아연이 이 상황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가장 국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차별화 장세가 연출이 되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 하단까지 내려 박스 하단 지지 정도의 여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스 하단 지지 정도의 여력을 보이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탈돼서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면 35,000원대까지 반등을 좀 보시고 35,000원대 금방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하시고 차트를 다시 보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잡히면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자리에서 이제 음봉이 형성이 되고 오늘 양봉으로 좀 부과하는 자리인데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발력이 윗방향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박스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에서 공행 섹터나 기존의 강세 구조였던 건설 섹터를 먼저 들어줄지 아니면 화학 섹터를 먼저 들어줄지를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점검을 좀 해주시죠. 예, 대우조선해양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제 반발력이 일단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조선 섹터가 저점이 있어서 다 이탈되고 금융시장에서 일단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구조 속에서의 반등은 조금 더 연출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매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주목을 받을지는 아마도 이번 반등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반등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들어주는지 아니면 은행, 건설, 증권 쪽을 먼저 들어주는지가 가장 포커스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반등에서 화학 섹터를 들어주게 된다면 두 번의 차례도 다시 한번 오면서 27,000원대까지의 반등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에 반등에서 좀 약하다라면 25,000원대 후반이나 25,000원 초반선 정도가 장기적인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스피의 반등에서 어떤 업종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에 따라서 좀 시장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학으로 좀 매기가 형성이 된다면 조선까지도 좀 물줄기가 이어질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은행과 건설로 갈 경우에는 그 시세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새롭게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기존 보유 종목 그대로 보유 유지하겠습니다. 금일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반등 시에 어떤 종목이 먼저 돌아나갈지를 확인을 해서 확인한 이후에 제가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함께했습니다.